아, 진짜 이거 고민되는데. 이거 해 말어. 할까요? 고해? 간다. 한다. 진짜 한다. 아씨, 모르겠, 고!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아, 오늘 제가 앞에서 뭔가를 누를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들이 막 있었죠. 자, 예전에 제가 보험회사 상대로 이건 좀 불공정한 약관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상식적 선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손해보험의 원칙 중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득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사고를 당해서 이걸로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해자든 피보험자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적용이 되는 룰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 원칙을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 실손보상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손해보험이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되면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사회로에 조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공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차 처리를 하거나 자손이라든지 자동차 상해라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험으로 여러분들을 처리를 받을 때는 당연히 처음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계약했을 때 당시에 계약되어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차량을 쳤다, 아니면 누군가를 쳤다 해서 어떤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줬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손해배상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 제750조를 보게 되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이 조항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거는 가해자라는 거고, 가해자라는 거는 여러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상법 제724조를 보게 되면요,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내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민사상의 책임을 자동차 보험회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대신 져야 하고 대위권을 개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상했으니까 뭐 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내가 할 것이고,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피해만큼에 대한 거를 고스란히 보전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보험사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냐면요, 보험사에서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제 차가 뒤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이만큼 부셔졌습니다. 심지어 가해 차량은 오토바이였어요. 트렁크 교환에다가 컨비네이션 패널 판금, 그리고 백 판넬 판금, 그리고 리어 커터 패널 판금 등등 여러가지 골격 부위 수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제 차는 사고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차가 된 거에 대해서 연식이 당시에 9년 조금 초과되어 있던 상태였다라고 해서 출고된 지 5년 넘은 차는 우리는 감가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 라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못 해주겠답니다. 바보야, 피했어야지. 실제로 내 차는 중고차 사이트에다가 팔려고 매각을 하면 유사고로 돼서 엄청나게 감가를 때려 맞았는데도 말이죠, 제가 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험 담당자랑 그리고 해당 센터장님이랑도 엄청나게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후에 돌아오는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 뭐였냐면요, 이거는 저희 약관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받고자 하시면 소송하세요.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이 소송을 그냥 한 돈 100만원 그 감가손해액을 더 받자고 변호사를 쓸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개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쟤네들이 이거 봐요, 담당 법무법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만큼이 붙는 거예요. 그냥 답변서를 이렇게 써왔어요. 소장이 3장 4장인데
답변서가 몇 장이야 이게.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래요.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게 확인이 되니까 줘야 된다. 그래서 받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법원에서 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내려온 건데, 이런 거를 그러면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공정위나 이런 데서 이거 약관 수정해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너네가 계약한 계약자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계약한 피보험자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배상 책임에 대한 거는 실질적인 손해액만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바꾸는 거예요. 왜 안 바꾸겠어요? 당연히 물어줘야 될 돈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죠. 자, 형님들, 누님들, 화력을 좀 보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그래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스텝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